제비시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5월 12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39일째입니다. 1139일째. 언제부턴가요? 우리 사회는요, 이 도둑놈들 강도가 큰 소리 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도둑놈 강도가 큰 소리 치는 사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가 무너졌다라는 거라고 봅니다. 이미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사법권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강아지, 개가 된 지 오래됐고요. 또 이 땅에 많은 지식인들, 자처하는 자들은요, 이런 무너진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도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 지금 현재 위안부 문제, 이게 사회적 빅 이슈로 지금 등장하는데요. 그 이슈의 측면에는 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안답시고 극과 속이 따른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우리 사회라면요, 이들이 소위 석고대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과하고 이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회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작년에 망고기, 조기 사건을 보더라도 이들은 이들의 잘못을 저질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박근혜 정권하고 차이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은 어떤 잘못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좌파들은요, 사과가 없습니다. 이 자체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도요, 정의와 진실, 진리로 둔갑시켜버리고 또 선동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 이거는요, 지금 심각한 우리 어떤 사회의 모럴 해저들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더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급기야 이제 위안부 이 사건, 이 문제를요, 진영의 논리들, 친일과 반일의 논리로 만들어 봅니다. 이 토착 빨갱이들의 수법은 무엇이냐면요, 위급하고 상황이 좀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면요, 무조건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친일 세력들의 공격이다, 보수 우파 친일 잔재들의 공격이다, 그리고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속에서 또 거짓 선동 짓거리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넘어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돼지 국민들은 이들의 선동에 멋지게 하답합니다. 오늘 윤미향이는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국의 핍박이 생각난다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의 어떤 핍박. 조국이 자체에 대해서 이미 그 마누라도 구속됐고 지난 197일 만에 풀려났지만요, 지금 이 조국이 관련해 가지고 이 자체의 위안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들을 진영의 논리를 가져가겠다는 것들. 그리고 또 김두관이 이번에 이제 당선자죠. 윤미향에게 공개 지민을 보낸다. 그리고 윤미향에 관련해 가지고 이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윤미향을 지지하겠다라는 것들, 연대를 보내겠다, 공개 지지를 선언한다. 위안부 역사 진실을 찾는 기나긴 여정에 인생을 바친 윤미향, 좋습니다. 인생을 바친 거에 대해서는 쓰지만 그 인생을 바친 것들에 대한 결과가 이걸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는 측면에서는 큰 이해가 없습니다만은 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부금 자체를 이상한 데서 지금 남용하고 또 3,300만 원이라는 데는 술값을 계산했다는 그런 의혹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안부 이 문제는요, 이것이 이들이 활동이 잘했다 못했다 그 내용이 맞춰진 게 아니고, 이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안부 할머니를 팔아먹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았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또 이안부 할머니들을 자신들의 출세옥에 줄 세우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하는 것들과 지금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윤미향이라는 자는 딸 유학비를 남편 보상금으로 보냈다 합니다. 그러면 이 남편 보상금으로 딸을 유학을 보냈다, 이 말이 상식이 되는 얘기들입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자체는 자신들의 허구한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요. 제가 볼 때는 또다시 이 좌파들, 종북 주사파 좌파들의 민낯이 이번 사건으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딸 유학 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남편의 손해배상금으로 마련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요, 이 자체에 대한 것들을 결국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친일, 잔존 세력, 짐승, 야수에 비교하면서 또 자신에 따른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 자체는요,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을 찾아다녔다라는 얘기, 장학금을 받았다는, 남편 돈으로 갔다는, 보상금으로 갔다는 얘기다. 어느 순간에 스텝이 꼬여버립니다. 스텝이 꼬여버리고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도덕적 결함들, 뭐 소위 말하자면요, 저는 80년대에 이런 쓰레기들하고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같이 이제 어떤 생각을 공유했던 놈 중에 한 명인데요. 이들의 사고는 그런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어떤 상식선의 사고와는 전혀 거리가 멀습니다. 뭐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이런 자들하고 엄청나게 다투었습니다. 뭐 총학생회에서도 많이 다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덕과 윤리와 규범과 또 질서, 뭐 그 속에서 뭐 우리가 뭐 좌파 진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뭐 자기들이 어떤 뭐 이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가는 거는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체의 기본적인,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부다. 그 속에서는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최고의 존엄이다. 또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부정하다 보니까요, 근본이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들에 있어서 사소한 거짓말들, 이들에 있어서 그냥 뭐 일상적인 정의론, 일상적인 법치, 이것들은 전혀 이들과의 어떤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80년대 이후부터 이들의 의식은 굳어져 와 있고, 또 굳어져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몸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뱉어내는 언어들, 뱉어내는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들, 또 행동들을 보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범주의 이 상식과 도덕, 규범, 가치와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좀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이 종북 좌파 좀비들은요,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그냥 불로 몇 번 태워도 안 됩니다. 영혼 자체를 파묻어 버려야 되는데, 이 제비식가 방송이 2012년도에 이제 10월 달에 이 기치를 내건 게 바로 뭐냐면요, 종북 좌파 쓰레기들 청소해야 된다, 저는 쓰레기들 청소해야 된다라는 기치를 내걸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이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그에 대한 부당성들, 이것은 탄핵에 대한 부당성은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보수파를 탄핵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파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탄핵을 시켰던 이 장본인들이 바로 저 종북 좌파 쓰레기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이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의 보수파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지금 이 한교안 등 소위 유승민 등 이 자들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탄핵을 묻고 가자. 그 지랄을 하면서 이 오늘날 이 또 대한민국 지난 21대 총선에서 참패를 시키게끔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이야기하지만요. 한교안이는 이 역적과 역적, 대역적. 대한민국 정치사회에서 한교안이는 대역적으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교안이 이 대역적죄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얘기들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잠시 좀 얘기를 넘어가면요. 미래통합당이 이 사탄파가 낳은 하나의 사탄파 세력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소위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교안이는 그 싸울 수 있는 자들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뭐 거듭 이야기하지만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의 이번 대구 낙선은요. 그 낙선에 따른 조원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것은 대한민국 어떤 역사 정체성의 체제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에 있어서 대단한 큰 피해로 대단한 큰 하나의 재앙으로 보수파들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교안이든 유승민이든 이 사탄파들이 낳은 이 미래통합당의 모습들, 지금 미래통합당의 청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들이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막말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이 세월호 이 유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자식 있는 부모에 대한 어떤 막말은 사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들이 지금 모르는 바는요. 이 세월호를 빙자했던 애들, 이 좌파들이 이 종북 좌파 쓰레기뿐만 아니라 좌파들이 세월호를 앞장세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고 이 세월호를 이용해가지고 또다시 정치적으로 악용을 시키고 순진했던 세월호의 어떤 그 부모들 완전히 좌쪽으로 물들게 만들고 또 툭하면 신상조사니 진실조사니 하면서 정말 이 징글징글하게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지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청년이라는 그 대갈바에 피도 안 말린 새끼들은요. 여기에 대한 지적보다는 단순하게 앞뒤 전후 맥락을 빼내가지고 좌파 언론들에서 맹공을 펼쳤던 세월호 막말이라는 거기에 대한 사죄를 하겠다. 그리고 진정코 5.18 강주 때 내려가가지고 강주 5.18 쪽에 사죄를 하겠다. 사죄를 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뭐 어떤 보수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쪽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역시 박수를 보는 것입니다. 대가리 피도 안 말린 새끼들이 이 사탄파들이 낳았던 이 정치권의 사생아들 역시 똑같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참사 관련 또 이 우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모욕감들 이에 대해서는요. 뭐 우리 보수파들도 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보다 더 이들 자체가 세월을 악용시키고 이용했고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가 세월에 대한 어떤 신물을 느끼게끔 만들었던 거기에 대해서 젊은 대가리 피도 마른 새끼들이 지적을 하고 앞장서고 나가야지. 어디 건방지게 말입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30대의 어떤 그 피 끓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회의 이분법으로 가는 이들 자체가 저는 보수파의 전통적인 대가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봅니다. 바로 한교안이가 책임져야 될 것은요, 그놈의 새끼는 이런 자들을 대거 끌어들였다는 거죠. 막말로 뭐 한편으로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의 이 청년들 중에서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뭐 한건형이라든지 최지민이라든지 또 뭐 진순정 대변이라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김경희 뭐 이번 구미에 출마했던 분, 이런 분들 정말 국가관 역사관 투철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미래통합당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요, 미래통합당은 미래가 밝고 맑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 정당으로 저는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우파 정통 정신을 가진 자들이 아닌 이 기회주의와 이 이중적인 위선적인 자들 속에서 탄생했던 이 애들이 가질 수 있는 한 개의 목소리들, 이 목소리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요, 더 이상 저거는 이 밑에를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 저들은 미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저런 자들을 청년위원이라고 미래통합당이 껴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결국은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것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인 탄핵이 어떻게 당했고 이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이 정권이 어떻게 허물어뜨리는가, 그리고 안보가 어떻게 해체되고 나가가지고 한미동맹이 어떻게 짓밟히는가에 대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이들은 좌파들의 논리에 빠져들어가지고 그걸 외치는 이런 정당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요, 결국은 이 사회는 이제는 저처럼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꼰대 보수파, 젊은 애들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개혁 보수파, 결국은 이 개혁 보수라는 것들, 이 자들을 한교안이가 유승민이가 개혁 보수라는 명명하에 끌어들였습니다. 개혁 보수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겠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 개혁 보수는 없었습니다. 개혁 보수는 결국 좌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탄핵을 묻고 가자, 이들이 지금 현재 이 탄핵을 역사 속에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했던 것들은 스스로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서 좌파들과의 어떤 유대권을 강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보수파의 그 가치를 저는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윤미향 같은 경우, 지금 윤미향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안부를 악용하고 위안부를 지금 여러 가지 이 논란의 중심을 만들었던 장본인인데요.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반발할 겁니다. 그 반발을 하면서 가는 이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보면요, 좌파들의 그런 반발하는 모습과 이런 그 젊은 위장 보수파들이 생각하는 모습과의 거의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저는 그래서요, 사실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지금 177석이 됐지만요, 뭐 슈퍼여당이 됐다라는 거와요, 미래통합당이 뭐 80 몇 석 됐다, 이거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덩어리는 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같다라는 개념도 연장선상들. 그 속에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탄핵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법치 파괴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소위 이들은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이제 따지고 보면 이등분이 형성이 됐다. 제가 이야기했던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이 자유 대한민국 역사 체제를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 이제 저는 이 위안부 사태가 터지면서 2015년 12월 2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정부와 맺었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하고 위안부를 위한 하나의 합의였다라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2015년도에 이 합의를 하고 나서도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전입니다. 1년 전인데도요. 저는 이 합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고 이 합의만큼 좋은 합의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주변에서도 친일판이었던 상당히 공격을 당하고 했지만요. 그 수장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10억엔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걸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할머니들에게 살아생전 그 할머니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이 지금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명 할머니 중에서 지금 37명이 1억 원씩을 지금 받았고 또 이제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 야당 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라는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억 엔에 우리 혼을 팔아 넘겼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2017년도 5월 달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위안부 자체의 합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리고 이것을 외교 적폐 1호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억 엔에 출연했던 하해치유재단 해체 명령을 내리고 이들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라면서요. 위안부 합의 과정 모든 것을 다 파헤치고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또 이중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가요. 지난 7일 날 수요 집회가 정오와 상처만 가르친다. 그리고 성금도 피해자들은 선 적이 없고 어디에 쓰인지 모르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이후 지금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서 위안부 정의기억연대 그 단체에서 뭐 기부 명목을 발표하고 했지만 그 핵심은 맥주집에서 3,390만 원을 썼다는 것들이죠.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맥주를 얼마큼 처먹어도 하루에 3,399만 원어치 맥주를 처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제한 매출액은요 972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재료비 등 실비용이 43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524만 원은 후원금 형식으로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업주가. 그러니까 8배 가까이 부풀려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요 사기입니다. 횡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윤미향이 딸이 1년간 학비가 4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 5천만 원 됩니다. 이러는 미국 대학에서 피아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까지 해가지고요,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한 8, 9천만 원이 듭니다. 1억 정도 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유학비 출처 의혹이 제기되니까 딸이 1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을 찾아서 갔다라고 해명했다가요. 이제는 남편이 간첩 관련해가지고 조작사건 관련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형사보상금으로 유학비를 마련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말이 꼬이는 것들이죠.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갔다는 거와 또 자기 남편의 이 돈으로 보상금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위안부 단체들이 박근혜 정권 때서 맺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이 문재인 정권과 함께 파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재협상 없다. 그러면서 파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은요, 이 위안부 문제 자체는 우리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하나의 성역화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인 위안부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이야기하고 옳은 시각을 이야기하면 무조건 친일파로 매달버립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꽂지 않고 할머니들에게 희망 고문을 주고 해전문 협상을 거듭하게 만들어버린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저는 문재인 좌파 정권과요, 위안부 단체는 한 통속이라고 지납니다. 위안부 합의를요,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1호 적폐라고 찍었다 그러면요, 문재인 정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위안부 합의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만들었습니까? 위안부라는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또 앞으로의 앞날의 여러 가지 치유, 여러 이제 일을 한다는 이런데요. 그러면 위안부 단체가 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시기에 위안부 문제가 처리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오직 일본의 사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적폐로 몰고 지금까지도 비난을 이어져 왔던 것 자체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위안부 파리를 하겠다라는 그 전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들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역사 인식들, 대일 인식들은요, 소위 북한의 어떤 종북 이론과 거의 비슷한 이론들이라고 봅니다. 친일파 세력이 어떤 산업화 세력이 됐다. 그리고 재벌들, 청산하지 못한 친일 세력들, 그리고 보수 정당 후예들이 바로 친일파 후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로 탄핵했다고 시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한편에서는요, 이 나라는 군부와 또 독재가 보수의 친일이 이 나라를 망치고 모든 것을 다 지금 현재 허물고 있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맞지 않는 내용들로서 상황에 따라서 친일이요, 상황에 따라서 민주적 절차요. 그래서 이 위안부 합의를요, 반일 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은 역사적 민족주의적인 앙금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반일 선동에는 북한의 대남 통일 전선 전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 북한이 내세우는, 김일성이 내세우던 각권 이론이 뭐겠습니까? 통일 전략 전선에 있어서 이 반미 친북 세력이 강화되고 한국에서 반미 이 그런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 와중에 있어서 이 반미 통일 전선 전략을 세울 때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남한 정권은 갓을 쓴 정권 같다. 이 각권의 이 미국의 한쪽이 동맹이면 다른 한쪽은 일본과의 어떤 동맹이다. 그래서 갓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든 간에 그 끝만 딱 떼버리면 결국은 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간다. 그래서 이 통일 전략 전선에 있어서 전략적 목표는 바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가지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이간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이러한 대남 통일 전선 전술에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일본 관계에 대한 타격을 주고 일본에 대한 반일 운동을 고취시키는 이 운동은 바로 위안부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또 위안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보이면 모두가 친일로 프레임 짓고 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 사회의 어떤 진실, 정의, 이 사회의 민족적인, 이 사회에 또 어떤 종북적인 하나의 그런 이론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정의연, 옛날에 한국 정신대 문화협의회, 이게 이제 정의연이 이제 정신기억연대로 바뀌었는데요. 이 정신대의 어떤 기본적인 이 정대협의 형태를 보면요, 이 정대협을 구성했던 자들, 이 정대협을 구성했던 자들이 1980년대 386 여성 세력들이 쭉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거 실무 활동으로서 이 주사파 운동의 핵심을 이끌었던 애들이 위안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남 선전 전략 전선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하나의 이 자료를 제공했다. 또 일각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결국 북한이 이슈화 시켜가지고 남한 사회에 침투시켰던 대표적인 이 전략 운동의 일환이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들의 이 정대협 배우자들의 이 간첩 혐의들, 뭐 임원들, 뭐 윤미향이 남편도 간첩 혐의 받았고 일부는 했고 뭐 했는지만요, 이 친북 성향의 운동 성향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친북 성향 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내는 여성 운동가로 활동하는 문화 운동을 하는 소위 이 좌파 운동의 분업 운동 형태가 구축된 게 바로 저는 위안부 단체 세력들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위안부가 우리 사회에서 생략화되어 버렸습니다. 위안부 문제 핵심은 이 공론화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일으켜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5.18과 세월호 문제와 함께 비판하지 말아야 될 생략합니다. 그럼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또 취지가 무엇인가, 어떠한 토론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도 위안부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를 읽을 때 야훼라는 글을 절대 읽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는데요,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세월호, 또 위안부, 5.18, 이 성역, 이 좌파들의 3대 성역을요 건들면요, 이것은 바로 적폐로 몰고, 이것은 이 골수 친일 잔재 세력들이라는 것들이 저들의 토착 빨갱이들이 지금 부러지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 도덕성의 문제, 또 기부의 어떤 문제들, 이 성역의 사각지대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감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눈길을 둬야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서로가 올바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들, 누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 거기서 여성을 위한답시고 하면서, 물론 전체 여성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지만요, 그 할머니들 앞에는 이해하고 뒤에는 그들의 어떤 사리사욕을 챙긴, 그리고 급기야 금배지를 달면서 소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심한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 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 하는 그대로인데, 단체 사람들은 줄줄이 정치권 공직에 진출하고, 또 이 절충이 불가피한 국제적 현실을 이 정치적 목적과 반일 이 선동에 편성해 가지고 더욱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위안부 문제로 국민 성금도 받고 또 일본 측 1억원도 받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할머니가 진짜 아닐 것이다, 뭐 이용수 할머니가 진짜 위안부 할머니 아닐 것이다, 마치 치매에 걸린 듯한 노인으로 취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들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해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할 책임이 아닌 위안부 해결에 성원을 보냈던, 이것은 국민에 대한 최대한 이들이 해명하는 이 책임입니다. 이 정권의 위안부 합의의 외교 적폐 1호로 낙인을 찍혔던, 또 그렇다 그러면요, 이 피해자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하곤 했던 게 이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할머니들이 지금 이 친일 세력들한테 속고 있다, 당하고 있다라는 울분을 스스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들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위안부 단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기생되어 있는 이 허울 좋은 시민단체들, 허울 좋은 이 종북 쓰레기들의 어떤 그 기지가요, 아주 굳건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 사회에 이걸 구축해 왔습니다. 소위 진지 구축이라고 하죠. 이 진지 구축은요, 이 우파들이 이 진지 구축을 허물지 않는 이상 이 대한민국이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설 수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현실에서 바로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체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안보, 한미동맹 강화를 비축으로 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진 탄핵이 어떤 탄핵이었는지 국민과 역사에 대한 탄핵이라는 인지를 정확하게 했던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이번 21대 국회에 진출을 했다 그러면요, 그나마 그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진짜 마지막 바람에 부는 잎사가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겠지만요, 불행히도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단 한 명도 이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앞서 얘기했던 이 젊은 애들, 배갈이 피도 안 마르는 세력들, 이런 자들의 역사 인식들, 그만큼 이 보수파가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공부, 이들에 대한 학습들, 이들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 학습과 훈련을 시켜야 될 이 황교안 등 그 개쓰레기 새끼들이 개쓰레기들을 낳고 말았습니다. 좀 더 빠져놓으면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보다 더 선명하고 보다 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이 기울어진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바로 세워야 될 임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임무를 해야 될 사람들은요, 바로 자유우파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인지를 갖고 있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되고, 그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 시대가 자유우파 국민에게 맡긴 하나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거의 이제 한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각각의 이 내로남불의 실태와 그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국민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 그러면요, 아마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훨씬 더 빨리 올 거라고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